반갑습니다. 정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컴마 1급 실기 2023년 상시시험 질문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엑셀에서 XS에서 이 함수들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라는가라는 질문이 올라왔는데 그걸 제가 글로 설명을 하려 보니까 설명이 잘 안 된 것 같아서 그냥 영상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문제라고 얘기를 하니까 혹시나 한 번도 다뤄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런 함수는 이렇게 씁니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하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엑셀부터 확인을 해볼 건데 제가 질문 내용을 이렇게 그대로 올렸어요. 보이죠? 그래서 제 질문이 뭐였냐면은 엑셀에서 성인과 어린이와 경로의 각 인원별로 입장료를 계산해서 더하는 문제가 나왔대요. 썸 프로덕트와 트랜스포즈라는 함수를 이용을 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썸 프로덕트라는 함수는 아마 써봤을 거예요. 우리 문제풀이에도 있었습니다. 요걸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아. 트랜스포즈 함수가 이제 새롭게 나오는 2021년부터 나온다 그랬는데 그 제가 풀이했던 영상에는 한 번도 안 썼던 것 같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게 자주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쓰는가라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해볼 겁니다. 자, 썸 프로덕트는 배열 수식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함수예요. 그래서 배열을 프로덕트라는 건 곱한다는 뜻이고 썸은 더한다는 뜻이죠. 곱해서 더하라는 뜻입니다. 그럼 쟤를 도대체 왜 쓰냐면 자, 제가 요 밑에 단가와 수량표를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 놨어요. 그럼 보통 이 단가가 이 수량의 판매가 되면은 판매 금액이 계산이 되죠. 그럼 판매 금액을 계산해서 밑에 합계가 계산이 됩니다. 근데 판매 금액이 없이 판매 금액의 합계를 구하겠다라고 했을 때 여기 지금 총 판매 금액이라고 보이죠. 이때 간단하게 쓸 수 있는 함수가 sum product입니다. 자, 보여볼게요. 자, 이꼴 sum product를 찾아서 더블 클릭. 저는 항상 마법사 띄워서 여러분들 확인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sum product는 배열 함수의 기본이 배열입니다. 그래서 어레이 1번, 어레이 2번, 3번 이런 식으로 쭉 내려올 건데 이 배열의 방향이 같아야 돼요. 자, 단가 데이터가 세로 방향이죠. 그럼 수량도 세로 방향이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보세요. 단가가 이만큼이에요. 이만큼. 세로 방향 데이터의 개수도 동일해야 됩니다. 두 번째, 수량도 이만큼입니다. 그럼 이 배열과 이 배열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자, 우리가 필기 공부할 때 여러분들 이렇게 배열해서 보이죠? 앞뒤로 중괄호. 세미콜론이 돼 있으면 세로 방향, 컴마가 돼 있으면 가로 방향. 여러분들 필기할 때 공부했을 거예요. 요게 맞춰서 요렇게 곱하고 더하기 해서 마지막에 곱하고 전체를 더한 결과가 이거라는 뜻입니다. 얘는 그냥 확인만 눌러도 결과값이 이렇게 떠요. 이게 썸 프로덕트인데 트랜스포즈 함수는 왜 나타나냐면 눈으로 보세요. 표 1과 2번을 보겠습니다. 표 1에 하루에 한 번에 들어온 사람이 이렇게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가로줄 데이터로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자, 엄마 아빠하고 어린이 한 명이 입장을 했어. 청소년과 경로는 없어요. 그럼 엄마 아빠는 성인이고 어린이는 어린이 요금을 내야 되겠죠. 그런데 성인의 요금이 3,500원이고요. 어린이 요금이 1,500원입니다. 그럼 성인이 두 사람이니까 7,000원. 어린이는 한 사람이니까 1,500원. 그럼 합하면 여기 입장료가 얼마가 나와야 됩니까? 8,500원이 나와야 되는데 그럼 요거 4칸이고 4칸이거든요. 만약에 경로는 뺀다 그러면 요렇게만 범위를 잡으면 돼요. 문제는 얘는 가로 방향이에요. 얘는 무슨 방향입니까? 세로 방향이야. 방향이 달라요. 썸 프로덕트 함수는 같은 방향의 데이터 배열을 곱해야 되는데 방향이 다르죠. 그래서 필요한 함수가 뭐냐? 트랜스포즈예요. 트랜스포즈는 가로 방향을 세로, 세로 방향을 가로로 바꿔주는 함수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이걸 배열 수식을 써야 돼. 썸 프로덕트만 관계가 없는데 얘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하면 오류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배열 수식을 사용하시오라는 말이 꼭 붙어 있을 겁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총 입장료를 계산을 할 겁니다. sum product. 자, 마법사를 떼어놓고요.
첫 번째 어레이는 이거예요. 자, 경로 빼라 그러면 요까지 3칸만, 그죠? 해당되는 칸만. 그럼 총 4칸이 데이터가 이렇게 잡혔어. 얘는 채우기 했을 때 다음 사람 변하니까 상대 참조죠. 자, 두 번째, 입장료 데이터는 지금 세로 방향이에요. 이걸 가로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무슨 함수가 들어온다고요? 트랜스포즈란 함수가 들어오겠다는 뜻입니다. 자, 트랜스포즈에서 이만큼. 만약에 칸이 어린이까지다 그러면 요까지겠죠. 그러면 요거는 위치를 바꾸는 겁니다. 행가해를 바꾼다라고 돼 있어요. 자, 썸 프로덕트로 돌아오면은 화면상에서 해당되는 데이터가 얘가 아까 세미콜론이 이제 지금 컴마 돼 있는 거 보이죠? 가로 방향인데 얘가 세로 방향이었는데 가로 방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컴마가 돼 있는 상태예요. 결과값이 나왔는데 그냥 확인 누르면 오류 발생합니다. 뭘 눌러줘야 돼? 컨트롤 시프트 눌러줘야 되는데 자, 잘 보세요. 얘는 변해요. 그죠? 가로 방향 데이터 실제 사람 인원수는 변하는데 입장료는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하죠. 그럼 여러분들이 트랜스포즈에서 얘는 무슨 참조가 들어가줘야 돼? 절대 참조가 들어가줘야 되죠. 저게 빼먹으면 채우게 했을 때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컨트롤 시프트 확인. 채웠을 때 결과가 정상적으로 될 거예요. 자, 요게 별거 아닌데 트랜스포즈라는 함수를 처음 보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문제가 이렇게 나왔을 것 같아요. 제가 요걸 듣고 만들어 봤는데 대충 저런 형태인 것 같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보면 될 거고요. 한번 간단한 데이터 만들어서 연습을 해봐도 됩니다. 자, 요게 엑셀에 관련된 질문이었고요. 자, 두 번째, 엑셀에서 함수를 라이트 함수는 우리가 썼어요. 많이 썼습니다. 엑셀에서도 있었죠. 똑같은 겁니다. 렌이라는 건 글자의 개수 구하는 함수예요. 썼어요. 요거 두 개는 엑셀과 동일한 함수 이름이 있습니다. 얘는 엑셀에 없는 함수죠. instr이라는 함수가 간혹 나와요. 제가 풀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instr이라는 함수를 엑셀로 따지면 무슨 함수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search 정도 생각해 주면 돼요. 내가 원하는 글자를 찾는 거예요. 그럼 저거 세 개를 이용해서 문제가 뭐였냐면은 주소라는 필드에서 컴마 쉼표가 있는데 그 쉼표 뒤에 있는 오른쪽 글자를 뽑아라 그랬어요. 그게 문제였거든요. 자, 문제하면 다시 볼게요. 주소 뒤에 주소의 컴마 뒤 글자를 이용해서 요 함수와 %, 연산자 붙이는 거죠. 이용해서 뽑은 글자가 이거고요. 그 뒤에 뭘 붙이라 그랬습니까? 초등학교라는 글자를 붙이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액세스 치곤 함수가 조금 길어요. 보통 2개 정도인데 쟤는 3개잖아요. 그죠? 그래서 천천히 여러분들이 봐주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액세스 화면에서 주소라는 필드 보이죠?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하나를 만들어 봤어요. 자, 보면은 주소의 크기가 다 똑같으면 뒤에 뽑아내야 되는 글자의 개수가 다 똑같거나 주소의 크기가 다 똑같다 그러면 렌도 필요 없고요. instr도 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전체 글자의 수가 다 달라요. 보이죠? 그리고 여기는 뽑아내는 글자가 2글자고요. 여기는 3글자. 여기는 몇 글자라고 되어 있습니까? 4글자. 뽑아내는 글자 수도 달라요. 그럼 저거를 누구를 기준으로 뽑을 거냐? 요 컴마 쉼표를 기준으로 뽑을 건데 지금 보면 쉼표 뒤에 누가 있어요? 공백이 있어. 요 공백은 포함되면 안 되죠. 자, 공백이 만약에 없을 경우와 공백이 있을 경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 거냐면 자, 제가 여기다 적어 볼게요. 전체 오른쪽에서 뽑겠다라는 함수가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라이트란 함수가 들어가. 자, 라이트 누구한테서 뽑을 겁니까? 주소. 이까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요. 주소의 오른쪽을 뽑을 건데 자, 문제는 얘는 오른쪽에 2글자를 뽑아야 되고요. 얘는 3개. 그리고 얘는 아까 몇 개였습니까? 4개를 뽑아야 되잖아. 달라요. 그래서 그 기준을 잡는 게 누구냐면은 쉼표가 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쉼표를 찾을 건데 그냥 찾아가지고는 안 되고요. 전체
전체 글자의 개수에서 내가 요 주소라는 부분에서 뽑아내야 되는 개수 문자가 지금 다 틀리기 때문에 자 어떻게 놔줄 거냐면 렌이라는 게 전체 글자의 개수를 뽑는 거예요. 지금 제가 주소 앞뒤로 대괄호를 안 적었는데 알아서 대괄호 붙는 거 알죠? 여러분들이 손으로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주소라는 필드에서 전체 글자 수를 뽑아낼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기준으로 보세요. 글자가 몇 글자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공백도 글자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글자에서 내가 몇 개를 뽑아야 됩니까? 2개를 뽑아야 돼. 그럼 요거 전체가 2가 나와야 된다는 뜻이겠죠. 오른쪽, 주소의 오른쪽에서 2글자를 뽑아야 되니까 그러면 전체 지금 여기까지가 13글자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거기에서 어디에 위치를 찾을 거냐면 요 쉼표의 위치를 찾을 거예요. 자, 그게 in str 함수입니다. in str 어디에서? 주소에서 어떤 글자를 찾을 거냐? 따옴표 앞뒤로 들어와야 됩니다. 쉼표라는 글자를 찾을 거예요. 그럼 쉼표라는 글자를 찾으면 저 쉼표 글자의 위치가 나타나거든요. 자, 쉼표 글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째예요. 그럼 보세요. 10에서 빼기 전체 글자가 13글자였죠. 13에서 빼기 10이 되죠. 쉼표가 10번째 글자니까. 그러면 요거 전체가 13에서 빼기 10이니까 3글자가 되는데 요 공백이 없어야 되잖아. 그죠? 공백이 없어야 되니까 얘를 2로 만들어줘야 돼. 그러면 그냥 우리가 1을 하나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모양이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전체 뽑아내야 될 글자의 개수가 2글자다, 3글자, 세 글자다 똑같으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그럼 이거 전체에 그냥 2, 3 이렇게 들어오면 되죠. 근데 글자 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요 쉼표를 찾아서 그 뒤에 있는 걸 뽑을 건데 쉼표 뒤에 공백이 있으니까 그것도 하나 빼겠다는 뜻입니다. 자, 확인해 볼까요? 자, 얘를 여기다 넣을 거예요. 학교명에 붙일 건데 그 뒤에 한 개가 빠졌네요. 초등학교를 붙이자 그랬어. 연결하겠다. 자, 붙일 건데 기름 띄우고 초등학교면 이렇게 공백 하나 있으면 될 거고 기름 붙여서 초등학교면 이렇게 그죠? 그거는 원하는 대로 자 우리는 붙여서 한번 해볼까요? 요 상태가 수식에 들어가겠다는 뜻입니다. 자 폼의 디자인 보기에서 언바운드 되어 있는 자리에다가 이렇게 붙일 겁니다. 그러면 제가 대괄호 빼먹어도 알아서 대괄호 다 들어오는 게 보이죠? 이거 습관적으로 대괄호 필드에 다 적어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보기를 눌렀을 때 보입니까? 요렇게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나타나기 위해서 내가 len이라는 함수와 in str이라는 함수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저 빼기 1이 왜 들어간 건지 이해를 해주면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작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라이트 안 하고요. 레프트 했다 해도 똑같아요. 레프트 왼쪽에서 몇 글자를 뽑을 거냐 동일하게 해줄 수 있을 거니까 레프트, 라이트 연습을 한번 해봐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